아이를 7 낳았다. 그중 4이 죽었다. 아들 하나는 출생 과정에서 죽었고 딸 하나는 병에 걸려 죽었다. 또 다른 딸은 벼랑에서 발을 헛디뎌 죽었고 또 다른 아들은 10대 때 싸움에 휘말려 살해당했다. 하지만 나머지 3은 살아남아 성인이 되었고 그들도 7의 자식을 낳았다. 이 중에서도 절반 정도는 죽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살아남아 또 자식을 낳았다. 그렇게 만 세대가 흘러갔고 머나먼 후손들이 생겼다. 나의 이름은 이브이다. 그리고 그 후손들 중 하나는 바로 당신이다. 이브는 우리 인류의 공통 조상입니다. 25만 년 전 동아프리카에서 살았고 100여 명의 사람들과 무리를 이루며 수렵 채집 생활을 했죠. 불안과 우울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 왜 뜬금없이 조상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생존과 번식을 위한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진화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왜 불안과 우울을 느낄 수밖에 없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불안과 우울은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죠. 불안과 우울은 수십만 년 동안 우리를 살렸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안과 우울을 가진 사람만 살아남았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안과 우울이 없었다면 이브와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맹수가 노리고 다가올 때 바스락 소리에 불안을 느끼지 못하고 잡아먹혔습니다. 까마득한 낭떠러지에서 불안을 느끼지 못하고 열매를 따르다 떨어져 죽었습니다. 몸이 병들어 아픈데 우울을 느끼지 못하고 여기저기 신나게 돌아다니다 병세가 더 심해져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행동을 싫어하는데 우울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하다 무리에서 버림받고 죽었습니다. 이처럼 지난 25만 년간 우리는 불안과 우울이 없으면 오히려 살아남기 힘들었습니다. 불안과 우울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절한 불안과 우울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대사회가 지난 25만 년간의 세상과 너무나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맹수도 낭떠러지도 식량 부족도 없습니다. 대신 수능시험과 취업준비와 직장상사와 내 집 마련이 있죠. 호랑이는 잠깐입니다. 반면에 수능시험은 12년이죠. 현대의 불안, 우울 유발 요인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게다가 우리를 죽이는 새로운 요인들이 생겼습니다. 전 세계에서 뱀에 물려 죽는 사람은 연평균 8만 명입니다. 의료시설이 빈약한 인도나 서부 아프리카를 빼고 유럽만 보면 겨우 4명이죠. 반면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700만 명이고 운동 부족으로 인한 사망자는 500만 명입니다. 지금은 뱀보다 담배의 불안을 느껴야 합니다. 지금은 낭떠러지보다 운동 부족의 불안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뇌가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뇌를 가질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진화는 수십만 년에 걸쳐 진행되는데 기술 발전은 수백 년 만에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선사시대의 뇌로 21세기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뇌를 속일 트릭들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불안과 우울을 해소하여 인생의 선순환을 시작시킬 생활 꿀팁들이죠. 지금부터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꿀팁들을 소개합니다. 1. 존투 운동. 거의 모든 뇌과학자, 정신과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불안, 우울 해소법은 운동입니다. 정신과 병원을 찾는 환자 중에 헬스 트레이너는 거의 없다고 할 정도죠. 불안, 우울의 원인은 도파민 부족, 과도한 편도체 활성화, 체내 염증 과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운동은 그러한 거의 모든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달리기, 수영, 등산, 사이클, 조정, 빠르게 걷기 등등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이면 무슨 운동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최대 심박수의 65에서 75% 수준으로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운동을 존투 운동이라고 합니다. 존투 운동은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BDNF를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항염증 효과를 냅니다. 이런 효과들은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키죠.
요즘 스마트워치의 보급으로 심박수를 체크하기가 매우 쉬워졌습니다. 자신의 최대 심박수를 체크해 보시고 운동할 때 60에서 75% 범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불안과 우울이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2. 커튼 열고 잠들기. 세로토닌은 지난번 영상 에너지 넘치고 꿀잠 자는 법에서도 다뤘었죠. 그 세로토닌은 불안과 우울을 누그러뜨리는 강력한 치유 물질입니다. 그런 세로토닌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면 당연히 공황장애나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는 생활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소개했다시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느끼기에 가장 쉽고 강력한 꿀팁은 커튼 열고 잠들기입니다. 커튼 열고 잠들기를 하면 아침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세로토닌이 생성되며 상쾌하게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5시간 후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꿀잠을 자게 될 겁니다. 그 결과 불안과 우울이 줄어들 겁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커튼을 열고 잠에 들어보세요. 3. 날숨을 길게 내쉬는 심호흡. 우리의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눠집니다. 교감신경계는 위험을 마주했을 때 활성화되어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키고 부교감신경계는 편안한 상태에서 활성화되어 소화, 휴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쉴 때 들이마시는 쉼은 교감신경을 활성화하고 내쉬는 숨은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합니다. 따라서 불안이 느껴질 때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하는 심호흡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앤드류 후버만 박사의 심호흡법을 참고해 봅시다. You do it like this. So it's a double inhale, and typically the first inhale is longer than the second, but the second one is still important to do. And then a very long extended exhale. Typically both inhales are through the nose, and the exhale is through the mouth. 4.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기. 심호흡만큼 간단한 또 다른 방법은 현재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면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전두엽이 활성화되면 편도체의 활동이 줄어듭니다. 불안과 우울의 원인 중 하나가 편도체 활성이므로 편도체를 가라앉히면 불안과 우울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감정을 최대한 상세하게 언어로 표현할수록 불안과 우울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과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글로 써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5. 만성염증 줄이기. 우울감의 중대한 원인 중 하나는 염증 반응입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온갖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어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감염에서 살아남으려면 최대한 에너지를 아껴 면역 시스템에 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하죠. 또한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상처를 입거나 병이 들면 우울감을 느끼게 하여 동굴 속으로 자신을 고립시키게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염증을 일으킨 주범들은 세균, 바이러스, 상처입니다. 일시적이죠. 하지만 오늘날의 만성염증 원인은 비만, 정크푸드, 환경 독소, 흡연, 스트레스입니다. 지속적이죠. 우울감도 지속되며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1번에 존투 운동으로 살을 빼면서 정크푸드는 피하고 환경 독소가 나오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금연하고 스트레스를 잘 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만성염증이 줄어들면 불안과 우울도 줄어들 겁니다. 6. 감사일기 쓰기. 우리 뇌에는 감사 회로가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회로가 작동하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도파민은 행복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죠. 세로토닌은 안정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고요. 꿀잠은 여러 경로로 불안, 우울 해소를 돕습니다. 매일 몇 분간 시간을 내어 감사하다고 느끼는 일을 3가지 써보세요. 거창한 감사거리가 없다면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먹은 맛있는 김치찌개에 감사한다 처럼 일상의 소중함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의 90%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전히 감사할 10%가 남아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감사 회로를 강화하여 불안과 우울을 줄여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인생을 선순환으로 이끌 생활 꿀팁들을 알아봤습니다. 불안이나 우울을 느낄 때 위에서 말한 꿀팁들을 실행해보세요. 혹시 잊어버릴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상기해봅시다. 1. 존투 운동. 2. 커튼 열고 잠들기. 3. 날숨을 길게 내쉬는 심호흡. 4.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기. 5. 만성염증 줄이기. 6. 감사일기 쓰기.
다음 영상에선 더 좋은 내용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 마음을 돌보는 뇌가, 우울할 땐 뇌가, 앤드류 후버만의 팟캐스트를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